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7개월 남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유력 주자와 가족의 병역 사항은 매우 큰 변수로 작용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시 비리, 두 번째는 병역 문제입니다. 이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겪어야 하는 문제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성과도 연관되어 있죠. 병역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던 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은 대선에서의 최대 변수로 작용했었죠. 이회창의 장남이 170에 45, 차남이 165에 41로 둘 다 최종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2위로 밀려났던 이인재는 병역 비리 의혹에 따른 후보 교체를 주장했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발생, 결국 이인재는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하였죠.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된 이인재 탈당으로 인한 분열, 이로 인해 김대중이 1.6%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회창을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리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역시 두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이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차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대선 후보 지지율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하였죠. 윤 후보는 BBK 특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비리, 조국 사태까지 매우 유명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면제입니다. 1980년과 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하였다가 1982년 병역 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요. 당시 좌우 세력이 각각 0.8과 0.1로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시란 흔히 짝눈이라고 불리우는데 시력차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병무청 규정으로는 신체 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지만 과거에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까지 가능했죠.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 부동시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국민정서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비하는 것처럼 대선 출마 이후 남다른 보훈 행보를 보였죠. 첫 민생 행보 일정으로는 국립대전 현충을 방문하여 천안함 전사자와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들러 참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을 뺀 4명만 넣은 사진에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이라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려 이슈가 되었었죠. 이는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군미필을 저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빼주십시오. 미필 소리가 더 낫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를 가지고 비하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런 저열한 마타도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 감사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팔 사진을 공개, 군 면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 6등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1964년 경북 안동시의 빈농의 가정으로 태어난 이재명의 어린 시절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1976년 고향을 떠나 성남에 정착하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소년 노동자로 일찍 사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 왼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결국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다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죠. 대선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4건의 전과들과 수많은 여러 의혹들이 그에게 최대 변수가 되겠네요.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이낙연입니다. 전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이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잃는다면 이낙연 후보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후보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이후 동아일보에서 언론인으로 21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기자 생활 10년 차에는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정계 입문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했었죠. 2000년 16대 총선에서부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병역은 카투사로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카투사 어워즈 세러모니 및 만찬 행사에도 참석했었죠. 당의 카투사 공로상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장남입니다. 그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상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 2002년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검에서는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되었습니다. 과거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탄원서까지 공개했었죠.
해당 문제는 대선이 본격화되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청년 콘서트에 참석하여 군복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병역을 마치고 나오는 청년들에게 사회 출발 자금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1,000만 원 정도의 출발 자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현 전 감사원장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서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조인 출신이며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였습니다. 부친은 해군 대령으로서의 6.25 참전 용사이며 본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장교로 복무한 병역 명문가입니다. 고아항 봉사를 하다가 입양해 키운 두 아들 역시 각각 해군과 육군에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병역 명문가라는 점은 병역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남성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죠. 약점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재형 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수정당 정치인 가운데 경력이 가장 좋다고 평하는 홍준표입니다. 서울 4선, 도지사 재선, 원내대표 1회, 당대표 2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종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관위와의 갈등 끝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대구 수성구 을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원내에 입성하였죠. 이후 시간이 흘러 6월 24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신검을 받았는데 저체중과 근시 등으로 14개월 방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방위 소집을 받고 고향에 가서 근무하기 창피하여 아내의 고향으로 가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 아내의 고향은 전라도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갔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군 가산점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군 복무를 피해받는 남성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여당의 거대한 적수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윤석열의 대중적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결국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였죠. 추미애 후보는 최초의 판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 판사 출신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 여성은 최초 지역구 5선 등의 다양한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그의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를 복무하였는데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휴가가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년 6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던 서 씨가 기대하지 않았으며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타령이다라는 의견과 이미 부대장의 승인하에 구두로 개인 휴가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싸웠었죠. 여기에 카투사로 입대한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고 의정부에서 용산기지로 옮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0년 9월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지율 3% 미만 후보자들로 간략히 병역이행 여부만 확인하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979년 군대에 입대하여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병장으로 만기 제대. 아직은 대선 출마 이야기가 없는 안철수는 19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발가락 후천성 기형으로 병역 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하태경 역시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병역 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연령 초과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 전세균 전 국무총리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입니다. 군대는 물론 중간에 월남전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